적게 말하고 이기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글을 쓰실 때도 생각 정리, 말을 할 때도 생각 정리가 필요하실 텐데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여유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한테는 또 효율적인 말하기, 효율적으로 잘 말하고 또 상대에게 잘 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적게 말하고 이기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작가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첫 번째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구걸하는 인정 구걸 그렇게 네. 나오고 두 번째는 인정 제공. 그러니까 향상력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본인은 그런 거를 통제를 하고 타인한테 인정을 제공하는 그런 맞아요. 인정 제공자가 되어라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죠, 그죠? 세 번째 마지막은 규칙 설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은 그 길로 걷는데 그 길이 기획된 것조차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현대의 용어로 치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규칙 설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본인의 어떤 잘남, 우월함, 특별함,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 그런 거를 증명하고 싶은 욕심만 버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만 기억을 해도 그냥 그것만 이제 상기를 해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버스님과 저랑 네. 이제 초면이죠. 근데 제가 뭐 책에 대해서 책 너무 잘 썼죠. 지금 예술이죠. 네. 저 진짜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해도 사실은 크게 막 변전을 해주시겠지만 감흥이 없고 반대로 말버스님이 제 커뮤니케이션은 강해서 너무 잘해요 막 이렇게 해도 저도 반대로 그렇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차별하는 말을 목적의식 없이 계속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매력이거든요. 근데 정말 잘났으면은 네. 그렇게 구걸하듯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거는 또 그런 여유는 또 사회적 매력 요소로 작용이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적 구걸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네.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고 싶은지를 정립하고 네. 유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그 어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깎아내리는지도 모르고 그 순간순간에 많은 걸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사실은 면접이었어요. 이게 면접을 볼 때 면접자분들이 대부분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애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야 당연히 마땅한 자리이긴 하나 오히려 그런 많은 어필들이 얘는 뭐 다 잘하는 앤가? 라는 의심을 낳게 되고 그래서 더 난이도 있는 질문을 낳게 된다는 걸 또 면접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면접관님들의 그런 심리가 결과적으로 사람인지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받고자 막 노력을 하면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다는 걸 또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묵직묵직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작가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들을 뵈면 꼭 묻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책을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생각 정리를 해내는 일이잖아요. 그 생각 정리를 하는 작가님만의 요령이 있으신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생각 정리를 잘해서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실 때도 생각 정리, 말을 할 때도 생각 정리가 필요하실 텐데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막 저도 정리나 메모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가장 이렇게 작가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하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뭔가 드는 생각들을 다 적어놔요. 그냥 뭐 문장 단위로 그러니까 짧게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해지죠. 네. 그런 걸 PC 파일로 받아서 네.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마이클 플라니는 철학자가 네. 그러니까 지식에는 그 암묵지가 있고 표시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암묵지는 뭔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말로 못하는 거 표시는 알고 있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그게 암묵지적인 거죠. 그렇죠. 그 암묵지를 표시지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되게 이게
그 구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보통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뭐 말을 할 때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고 말의 맞아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한 문장으로 명확히 하는 데서 이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관계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고동력이 있어야지 이제 관계 네, 구성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강자 연어도 어떻게 보면 그 증명력을 덜어내고 마찰 없이 많은 걸 얻어내는 뭐 이런 것처럼 한 문장으로 정의가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거기 이제 정의 내고 난 다음에 부연으로 그러니까 두 갈씩으로 정리를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 진짜 좋은 습관이네요. 저도 카톡 나와의 대화를 많이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몇 번이다, 뭐 예약 번호가 몇 번이다,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글귀라든가 아니면 좋은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담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좀 해봐야겠네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작가님 실례되지 않는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살 돼서. 어떻게 이게 33살의 깊이지?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 만렙의 느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디서 오는 이 내공입니까? 이 내공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네. 진짜 깊이가 너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그리고 저는 이게 세상 살면서 미운 우리 새끼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생각 패턴이나 이런 게 남들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제생활 적응 잘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도파민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네. 저는 이게 뭔가 조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인데 네. 소속돼 있다 보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근데 뭐 그렇죠. 반대로 뭐 사람이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저는 이제 보고 정리하고 이런 걸 그냥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겸손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뚜렷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멋진 책을 쓰신 거겠지만, 그런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급해 보이지 않는다,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또 작가님의 매력이신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 여유의 또 중요성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참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여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풍요를 이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유다라고 보통 직결이 되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여유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자족해야죠. 자주. 저도 뭐 치불도 없는 사람인데 여유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저도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부러운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근데 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도파민 활성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인 건 뭐냐면 욕구계 호르몬하고 만족계 호르몬하고 구별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욕구계 호르몬의 양이 훨씬 세요. 만족계 호르몬보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영원한 절대적 만족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내구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부처가 이제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뭐 명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네. 그런 극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일반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못 하겠죠. 이제 뭐 열반의 해탈을 우리가 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인생의 영원한 만족,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도 더 원하겠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풍족해도 이렇게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돼도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허무주의로 빠진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고 잘 살다 보면 네. 만사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병증이라든지 네. 불안감이라든지 맞아요. 인간관계라든지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향상욕이라든지 도파민 활성도는 무조건 많기 때문에 네. 절대적 만족이 어차피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걸,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을 어떻게 정말 정제되지 않게 여쭤봤는데도 잘 또 정리정돈하게 또 예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랑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그냥 솔직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되게 저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준비를 네.
막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네. 좋은 형이랑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고 저한테서 지금 와중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네. 칭찬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티를 안 내고 듣고 있어도 좋단 말이죠. 많은 에너지를 얻고 하고 네. 다음에 또 이제 뭐 부모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되면 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좋은 작가님을 알게 되고, 너무 좋은 책을 읽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